안녕하세요. 저는 대세 아이돌 뉴이스트 백호입니다. 이런 말씀 제 입으로 부끄럽지만 요즘 저희 뉴이스트의 인기가 국내를 넘어 해외로 퍼져나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투어를 마쳤는데 가는 곳마다 많은 팬들이 반겨주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분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 저희 뉴이스트의 넘치는 매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 한류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한 번도 한국의 매력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국의 매력에 빠진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그 이름 코리아. 한국어 말하기 공모전에 보내온 동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서 매일 한국을 만나는 많은 세계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사민씨 방에 저희 뉴이스트 포스터도 있나요? 음악, 스마트폰, 삶의 방식, 꿈꾸는 미래, 심지어 터키의 밤하늘까지 공모전 참가자분들 주변엔 이렇게 한국이 가득하네요. 2019년 제4회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해시태그 코리아, 해시태그 한국. 어느덧 4회째를 맞은 KBS 월드라디오의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은 한국어 좀 한다 하는 전세계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사랑과 한국어 자랑을 뽐낼 수 있는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4회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준비기간 포함 올해 초에 시작해서 장장 6개월에 걸쳐 진행됐고요. 전세계 57개국에서 244명이 참가해 한국어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예상한 한류 인기 지역 말고도 이 나라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국가에서도 참가자들이 함께했다고 하더라고요. 엘살바도르, 아제르바이잔, 팔레스타인, 나이지리아. 한국에서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먼 나라인데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공모전까지 참가하고 참 대단하세요. 공모전을 진행했던 담당 PD의 얘기를 살짝 들으니까 본선 심사를 담당했던 KBS 아나운서들조차도 이들의 한국어 실력에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KBS 박노원 아나운서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종 우승자로 선정된 싱가포르의 키스티나 씨, 터키의 엘리프 씨,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라헬 씨는 지난 9월 초 한국에서 꿈같은 일주일을 보내면서 서로 깊은 우정도 나눴습니다.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 평생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4회 KBS 월드라디오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해시태그 코리아, 해시태그 한국. 그 주제는 나의 일상에서 발견한 한국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발견한 한국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역시 참가자들 중 대다수가 K-팝을 일상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뉴이스트도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류의 주역 동방신기, 샤이니, 엑소의 인기도 여전하네요. 그런데 저는 참 새로웠던 것이 당연히 아이돌만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참가자들 보니까 아이돌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 음악을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와, 라엘 씨의 꺾는 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이런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은 노래의 가사까지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얘기를 들으면서도 감탄했지만 정말 이들의 한국어 실력 대단합니다. 노래를 통해 위로를 주는 것, 모든 가수들의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모전 참가자들은 K-팝을 듣는 이유를 이렇게도 말하네요. K-팝이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로 많은 음악평론가들이 완성도 높은 무대와 퍼포먼스를 꼽는데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K-팝 가수들의 모습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얻는다는 참가자들 얘기에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의 얘기입니다. 한국 드라마 좀 보신 분들은 OST만 듣고도 이 드라마 하실 테죠? 맞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던 전설의 그 드라마 2009년 KBS에서 방영된 꽃보다 남자인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한국을 만났다고 합니다. 중국의 리우 씨, 저도 비슷한 추억이 있는데 반갑네요. 그리고 이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얼마면 돼? 2000년 KBS에서 방영된 가을동화에서 원빈 씨가 해서 유행했던 대사인데 비슷했나요? 가을동화, 겨울연가 같은 과거의 명작들이 여전히 세계인의 일상에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요즘 드라마의 매력은 어떻고요? 현실적인 주제를 다뤄서 공감이 가고 온 가족이 함께 보기도 좋아서 매일 즐겨본다는 참가자들이 많았어요. 터키의 파트마누르 씨와 엘리프 씨, 에티오피아의 라헬 씨처럼요. 그러고 보면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
국적 나이를 초월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죠. 문화평론가 최영일 씨와 김성수 씨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리고 흥미로웠던 건 대장금과 주몽 같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사극도 참가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키스티나 씨, 에티오피아의 라헬 씨, 미얀마의 킨 씨로부터 왜 그런지 들어봤어요. 한국 드라마 하면 또 막장 드라마를 빼놓을 수 없죠. 중국의 티파니 씨, 에티오피아의 라이 씨는 각종 스트레스 해소에 막장 드라마가 딱이라고 하네요. 네, 티파니 씨. 점 하나로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둔갑하는 묘미. 한국 막장 드라마에서만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이분들도 그대로 느낀다는 건데, 아니 이 정도면 정말 한국인 아닌가요? 사실 막장 드라마는 한국인들에게도 같은 맥락에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설명입니다. 한국의 막장 드라마, 마음껏 웃으며 스트레스도 풀고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일석이조네요. KBS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안녕하세요의 타이틀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만나는 참가자들도 많았습니다. 몽골의 보얀델게르 씨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가 세계에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거라고 과연 제작진들도 예상했을까요? 안녕하세요의 손수희 PD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일상에서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터키의 파트마누르 씨, 싱가포르의 키스티나 씨, 카자흐스탄의 아이누라 씨, 미얀마의 자생판 씨도 한국 예능에 푹 빠지셨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자막을 빨리 읽고 싶어서 한글을 배웠다는 카자흐스탄의 아이누라 씨, 정말 대단합니다. 저 백호도 KBS 예능 프로그램 으라차차 만수로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 으라차차 만수로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참가자들의 일상을 가득 채운 다양한 것들 중에 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 라디오입니다. 적지 않은 공모전 참가자들이 매일 한국 라디오와 만나고 계셨어요. 라디오를 듣는 그 순간만큼은 한국이다. 맞아요, 레일라 씨.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시간, 장소 상관없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죠. 저희 KBS 월드 라디오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자주 함께하고 싶네요. 그런데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서, 한국 예능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진행하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한국어 자체가 나의 일상이 됐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한국어의 매력이요? 너무나 많지만 싱가포르의 키스티나 씨, 이집트의 샤판 씨, 인도네시아의 사비라 씨, 네팔의 시리아 씨를 비롯한 많은 참가자들은 특히 한국어의 표현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탁월한 표현력뿐인가요? 한국인 특유의 뜨끈한 정도 한국어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기 쉽고 소리도 듣기 좋고 모양도 예뻐서 전 세계에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와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인데요. K-뷰티의 본고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늘 이렇게 분주하다고 합니다. 소중한 내 피부를 책임지는 한국 화장품도 참가자들이 매일 만나는 내 일상 속의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의 팡야난 씨, 미국의 헤일리 씨는 한국 화장품에 흠뻑 빠지셨네요. 전 세계 국가 수만큼이나 선호하는 화장품 종류도 다양할 텐데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뭘까요? 명동 화장품 매장의 최광용 부매니저의 설명입니다. 전 세계 한류 열풍에 발맞춰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고자 노력하는 한국 화장품,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또 많은 참가자들은 해시태그 코리아, 해시태그 한국이란 주제에 맞게 매일 일상을 함께하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주었습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DVD 플레이어, 냉장고. 정말 많네요. 이 정도면 그냥 한국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저도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택시기사분이 집안의 TV와 냉장고, 세탁기가 모두 한국 제품이라고 했던 게 생각나네요. 그 말 듣고 굉장히 뿌듯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해외 선진국들의 제품을 주로 사용하던 때가 있었죠.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공모전 참가자들의 이야기, 여기까지만 들어도 한국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세계인의 일상에 함께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만나고 있는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지난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뭉클하네요. 최영일 평론가님, 한국전쟁 당시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죠. 우리 한국인들도 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이 땅이 70년 만에 이토록 달라진 것을 할아버지께서 보셨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라엘씨? 이렇게 역경을 이겨낸 한국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삶 속에서 그 자체로 희망이 되고 있더라고요. 터키의 파티으 씨, 튀니지의 리하브 씨, 베트남의 전 후이엔 링 씨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세계인의 일상에서 우리의 시련과 고난의 역사, 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만났네요. 김성수 평론가입니다. 경랑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이 길에서 많은 세계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네요. KBS 월드라디오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해시태그 코리아, 해시태그 한국. 지금까지 참가자 여러분의 이야기로 꾸며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세계인의 일상 속에 한국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굴곡진 역사가 녹아있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삶의 위로와 용기,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공모전에서는 한국어 실력만으로 우승자 3명을 선발했지만 사실 진정한 우승자는 다양한 모습의 한국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기쁨과 감동, 희망을 매일 발견하는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 뉴이스트의 백호도 제가 사랑하는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에 위로와 기쁨을 드리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해시태그 코리아, 해시태그 한국. 지금까지 기술 신현석, 음악 최연석, 효과 강우석, 글 구성 변종은, 연출 원미화 윤은빈, 해설의 뉴이스트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